요소수 품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해외 물량 확보와 세제 지원 등 정부 대책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대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 교육과 관련해 비장애인과 통합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의원에게 깐부라며 손을 내밀었지만 홍 의원은 역할이 끝났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닷새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얀센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 절기상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지만 30년 만에 가장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급격히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 있는 공중 놀이기구의 레일이 끊어지면서 놀이기구를 타고 있던 여성이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선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기름을 실어 나르는 유조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100명 가까이 숨졌는데 이번 참사의 이유가 안타깝습니다. 김영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죠. 이 사무장 병원들이 최근 10년간 타간 보험 급여만 3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막상 적발해도 걷어들인 돈은 겨우 5%밖에 안 된다는데 왜 그런 건지 홍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아진 만큼 친환경 경영을 선언하고 실천에 옮기는 기업들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홍보 문구만 친환경일 뿐 일반 플라스틱과 다름없는 가짜 친환경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작스러운 한파나 늦장마 같은 이상기후 소식이 들려오면 채소값이 더 오를까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 많으시죠. 도심에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채소를 기를 수 있는 첨단 농장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업의 미래로 기대되는데 극복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전현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이례적으로 한미 양국군의 핵 대응 연합훈련을 공개했습니다. 핵시설을 가동할 수 없도록 하는 훈련인데 유사시 북한 핵시설을 상대로 진행할 수 있는 민감한 훈련인데다 그동안 공개한 적이 없어 미국의 의도가 주목됩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1인당 2만 원 한도 안에서 최대 30%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수도권과 영남, 호남 등 3개 권역의 전통시장 34곳, 2,000개 점포가 참여합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